오늘은 고대 그리스 엘레학파의 제논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의 논리를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그의 논리를 받쳐줄 아이작 뉴턴이나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은 더 빨리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쯤 차가 날아다니고 새로운 생명체를 찾지 않았을까요? 미적분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미적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논의 역사를 보도록 하죠. 빠른 속도의 아킬레스, 느린 속도의 거북이. 자, 아킬레스가 쫓아갑니다. 어라, 아직 거북이가 앞에 있네요. 한 번 더 쫓아갑니다. 어라, 또 앞에 있네요. 조금 더. 조금 더. 별거 아닌 것 같고 크게 보면 금방 따라잡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엄밀히 보고 작게 쪼개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산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보죠. 처음에 100, 그 다음 10, 그 다음 1, 그 다음 10분의 1, 그 다음 100분의 1. 자, 이 수들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 아킬레스의 이동거리죠. 이 모든 수들을 다 더해야 거북이와 같아지는 그 순간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거북이가 앞에 있는 순간이 무한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쉽게 구하지만 옛날에는 계산도 할 수 없었죠.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논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운동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이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만 보면 위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에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때는 아직 무한소의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자, 다시 아킬레스로 돌아와서 아킬레스가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좁혀지기만 하죠.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알죠? 무한소. 100, 10, 1, 10분의 1, 100분의 1. 너무나 많아서 엄청 커질 것만 같은 이 수들의 합. 방법이 없어 역설에 그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수들의 합은 고작 110일 남짓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고 쉬운 계산법인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죠. 복잡해 보이는 이 식 별거 아닙니다. 공비를 곱하고 빼면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거리, 시간 및 힘도 제논의 주장처럼 무한히 작은 단위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좁혀야 했던 수많은 간격들처럼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무한하여 소위 맞출 수 없는 퍼즐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은 유한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제논이 죽고 2000년이 흘러서입니다. 무한 등비급수가 일정한 값에 수렴할 수 있다는 사실, 어느 특정한 한순간에도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에 의해 이론적으로 입증되었죠. 제논이 뉴턴과 라이프니츠와 동시대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제논의 역설, 즉 제논의 법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